내측이나 외측 한쪽 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인대나 연골 상태가 괜찮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은 흔히 반치환술이라고 부르는 부분치환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릎의 안쪽 혹은 바깥쪽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한 95% 이상은 내측 안쪽의 퇴행성 관절염에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치환술은 우리가 이제 무릎에서 안쪽 일부분만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긴 절반은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측의 대퇴골과 내측의 경골, 그리고 이제 내측의 반월상 연골판 부위가 제거가 되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연골과 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측부인대, 그리고 이제 앞쪽에 슬개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관절은 그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측이나 외측 한쪽 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인대나 연골 상태가 괜찮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치환술에 적응증이 되는지, 전체를 꼭 해야만 하는지는 사실 엑스레이만으로는 쉽게 구별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밀검사, MRI 검사를 시행해서 무릎 안에 전체적인 인대, 연골, 반월상 연골판의 상태를 꼭 파악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병원에 가셨을 때 다리 전체의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다리 혹은 X다리 이렇게 부르는데, 다리에 전체적인 내반이나 외반 변형이 심할 때는 일부분만 교체를 해서는 다리의 정렬이 교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다리나 X자 변형이 좀 심하신 분들은 부분치환술을 한 후에 다시 아파지는 경우, 혹은 인공관절 수술 부위에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확하게 한쪽 구획만 안 좋고 나머지 부분들이 괜찮을 때, 그리고 다리의 정렬이 괜찮을 때 시행하는 게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반치환술이 됩니다. 장점은 부분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요, 피부 절개가 훨씬 적습니다. 당연히 피부 절개가 작기 때문에 주변 근육이나 관절의 손상이 좀 적어요. 그래서 회복도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내 관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훨씬 잘 나오고요. 양반 다리를 한다든지 쪼그려 앉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장점만 있진 않아요. 단점은 전체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수술하지 않은 나머지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로 변환을 해야 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 인공관절 수술은 수명을 약 20년 정도 본다 그랬는데, 반치환술은 그것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반치환술도 많이 수술 술기가 발전하고 기구가 좋아지면서 요즘은 약 15년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70세가 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수술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하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60대 혹은 50대 후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치환술과 반치환술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하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